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스트라타시스의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비자 가전 및 패키징 분야 적용을 위한 최신 3D 프린팅 솔루션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스트라타시스에서 제공되는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앞에 말씀드린 주제와 같이 소비재 가전, 그리고 패키징 분야에 적용된 관련된 기술, 그리고 성공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스트라타시스에서 제공하는 기술 중에 하나, FDM인데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열 가소성 수지, PC나 ABS 같은 실제 열 가소성 수지를 이제 가열한 다음에 압출해서 적층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재료적 특성 때문에 이제 실제 파트를 만들었을 때 아주 강도가 우수하고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적층 두께가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우수한 정밀도 그리고 흡연형이 거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물에 녹여서 제거하거나 또는 손으로 직접 제거하는 간편한 서포트 제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FDM은 앞에 보여지시는 라인업처럼 트레이 사이즈가 작고 사용되는 재료가 적은 것부터 트레이 사이즈가 크고 사용되는 재료가 다양한 물성을 가지는 다양한 그런 하이 퍼포먼스적 물성을 가지는 장비까지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간단한 아이디어를 표현해보고 싶다, 3D화해서 프린팅해보고 싶다 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고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나는 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사무실에 가까이 놓고 뭔가 좀 편안하게 장비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F123과 같은 시리즈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들, 고열에 견디거나 아주 강한 특성을 가지는 재료들과 더불어 트레이 사이즈가 크고 생산해내야 되는 파트의 생산량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대응이 가능한 대형 사이즈의 프로덕션 시리즈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폴리젯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제 액상 재료, 액상 수지를 기반으로 프린팅이 되는 방식이고요. 이것도 FDM과 유사하게 한 층 한 층 레이어를 적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헤드를 통해서 액상 재료, 광경화성 재료가 뿜어져 나오고 양쪽에 달려있는 UV라는 빛에 의해서 경화가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DM에 비해서 폴리젯 같은 경우에는 적층 두께가 아주 얇아요. 그래서 16미크론 0.016부터 0.030mm까지 레이어를 쌓아 나갈 수 있고요. 이제 폴리젯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재료의 물성을 들 수 있어요. 컬러면 컬러, 딱딱한 재료, 말랑말랑한 재료, 그다음에 투명하거나 생체 적합성 재료 등 다양한 물성들을 쓸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섞어서 혼합해서 동시에 한 번에 프린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이 필요하거나 좀 면의 표면 파트가 가지는 표면이 우수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폴리젯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그다음에 트레이의 사이즈에 따라서 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내가 형상들을 좀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컨셉들을 좀 체크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앞에 보여지는 오브젯 24라고 하는 장비부터 이제 오브젯 500 커넥스 1이라고 하는 장비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는 좀 재료들을 다양하게 섞어서 컬러나 아니면 다양한 고무와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고 싶다. 또한 아주 큰 파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작은 파트들을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는 생산성이 좋은 재료들을 믹싱해서 혼합해서 다양한 물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앞에 있는 뒤에 세 가지 라인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빠르게 변하는 소비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FMCG라고 하는 것이 이제 Fast Moving Consumer Goods라고 하는 거의 약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를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빨리빨리 변하는, 뭐, 그 소비되는 기간이 뭐 하루 이틀, 몇 주, 뭐, 길게는 몇 달 안에 끝나는 것들을 이제 이런 FMCG 또는 이제 뭐, CG라고 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가격에 아주 빠르게 판매되는 제품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제품, 뭐 식품, 음료, 뭐 세제 이런 것들과 같은 비내구성 제품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주 자주 빠른 기간 안에 구매를 하고 유통기간이 아주 짧은,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걸 쓰다가 다른 게 없으면 다른 걸 사도 되는 그런 대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마케팅적으로 뭔가 패키징을 예쁘게 만들거나 그런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과 같은 문제가 이제 직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제품을 개발해 내야 되고 그만큼 리드 타임을 감소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구되는 것들이 이제 패키징을 어떻게 예쁘게 해야 되냐, 뭐 제품과 관련해서 생산할 때 어떻게 조금 더 그런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제 저희가 가진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3D 프린팅을 가지고 이런 소비재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패키징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징이라는 의미 자체도 어떠한 제품,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자가 그거를 이제 보다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를 만드는 것부터 전체 패키지에 이르는 과정을 패키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을 빠른 기간 안에 개발하고 생산해내야 되고,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용기를 하면 조금 더 가볍게 다양한 기능을 부여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특징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패키징뿐만 아니라 이런 소비재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 생산 프로세스를 보면 어떠한 제품에 대한 컨셉을 구상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컨셉이 구상되면 이제 뭐 렌더링을 해서 실제 제품처럼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게 확정이 되면 CAD화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생산이 넘어가서 실제 제품이 나오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간략하게 축소시킨 프로세스이지만 실제 프로세스는 아주 이거보다 엄청난 더 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D 프린터가 과연 어느 부분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중간에 2단계 정도에서 3D 프린팅을 활용을 하면 이제 프로세스를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뭐 패키징을 예쁘게 입혀본다거나 아니면 시제품을 한번 제작을 해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프로덕션 라인에서는 실제 제품이 생산되는 라인 자체에서 뭐 지그나 픽처, 다양한 툴링 제품들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3D 프린팅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관련된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활용을 하면 당연히 비용 절감, 시간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 소비재 가전, 그다음 패키징 분야에 이제 3D 프린팅이 적용된 사례들을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노 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예요. 여기는 이제 뭐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뭐 헤드셋, 그다음에 뭐 블루투스 스피커, 그다음에 뭐 주방용품, 그다음에 뭐 텀블러와 같은 다양한 소비재 제품들을 디자인적으로 개발해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을 시키겠죠, 제품에. 근데 모니터상으로 렌더링 시켜서 봤을 때는 그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예쁘게 나왔는지, 잘 매칭이 됐는지, 소비자한테 이 제품을 내놓았을 때 소비자가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떨지를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우선은 프린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패턴이나 이미지들이 잘 적용이 됐는지, 아니면 어디 손으로 잡았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뭐 이런 테스트들을 해볼 수 있는 과정들을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양한 디자인에 대해서
한 번의 프린팅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YKK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이미 잘 아시겠지만 YKK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퍼 솔루션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입는 뭐 바지나 청바지 같은 데도 한번 지퍼를 살펴보시면 저 브랜드, 저 로고가 아마 박혀 있을 텐데요. 이제 YKK 회사 중에서도 유럽에서 사용된 예를 볼 수 있어요. 이 YKK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뭐 다양한 뭐 버클이나 이런 지퍼 같은 패스너, 잠금새들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퍼는 사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그걸 똑같은 사이즈로 프린팅을 하면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100% 그 기능을 수행해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플라스틱 3D 프린터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신 그런 것들을 좀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스케일을 업하는 거죠. 사이즈를 키워서 사이즈가 좀 눈으로 확인하고 실제 작동이 가능할 수 있게끔 사이즈를 키워서 프린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퍼가 잘 작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적으로 뭐 이벤트에 가지고 나가서 트레이드 쇼 전시회에 가지고 나가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한번 보여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실제 고객들,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를 위해서 뭐 모델링을 하고 제작을 할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워낙 이 YKK 브랜드를 쓰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되는 제품들도 워낙 많고 그래서 그런 개발 프로세스 및 개발 시간들을 감소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런 눈으로 보여지는 정말 기능적인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출 금형 공구용 다이블록 인서트라고 하는 제품을 투명한 재료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해서 실제 사출 성형하는 데 있어서 5회 정도 그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폴리젯에서 이제 커넥스라고 하는 다중 재료를 한 번에 프린팅할 수 있는 방식을 써서 다양한 물성치를 조절해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스트라타시스에서 폴리젯 방식 중에서 이제 얼마 전에 새로 런칭을 한 재료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제 비비드 컬러라고 하는 이제 2가지 재료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선명한 빨강색, 조금 더 선명한 뭐 노란색, 오렌지색 이런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렌즈 같은 것들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서 이제 각종 패키징이나 뭐 소비재, 완구, 더 나아가서는 정말 자동차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제품들을 미리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을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장점이 될 수 있냐면 실제적으로 뭔가를 프린팅을 해서 그것들을 실제 제품이 되는 뭐 렌즈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투명하다고만 해서 그게 검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실제 제품이 뭐 빨간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한 번에 3D 프린팅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그 투명한 렌즈에다가 후가공을 해서 빨간 렌즈를 만들지 않아도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을 시제품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다양한 후가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프로세스를 단축시켜서 개발하는 과정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J750이라는 장비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여기에다가 다른 뭐 이미지나 패턴 같은 걸 입혀서 프린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제 연질 재료나 투명 재료 같은 것들을 섞어서 다양한 물성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비드 재료가 활용된 사례들, J750이 활용된 사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AIJU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스페인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어린이들이 쓰는 장난감이나 레저 제품들을 이제 개발하고 연구하는 회사인데 어린이들이 쓰는 제품들은 특징이 있어요. 우선 뭐 아이들이 쓰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색상이 아주 아이들의 그런 구매욕을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컬러풀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내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3D 프린팅 그것도 이제 스트라타시스의 J750을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적용이 됐던 사례인데요. 이제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립이 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각각 다 따로 분리를 해서 프린팅을 하고 거기에 어떤 후가공이나 다양한 작업들을 한 다음에 조립을 해서 시제품을 제작을 했었대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필요 없이 한 번에 색상을 다 장비 자체에서 클릭만으로 색상을 지정하고 다양한 파트들을 한 트레이 안에서 프린팅을 해서 이제 조립을 하고 굳이 색상 컬러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들을 활용을 해서 프로세스를 단축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지금 맨 위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그런 물 수영장에서 쓰는 키판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제품화 시키기 전에 실제 수영장에 가서 실제 상황과 맞닥뜨려서 뭐 부력이나 이런 유체 역학 같은 그런 것들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실제 제품 테스트를 하는데 6일 정도 시간밖에 안 걸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3D 프린팅된 인젝션 몰드 시제품이겠죠. 그래서 몰드 시제품을 가지고 최종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한 최종 검증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용이 30% 정도 절감이 됐고요. 또 다음 사례는 이제 오토박스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나 뭐 스마트 기기 케이스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런 모바일 제품들, 스마트 제품들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제품들이 출시되고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쟁 제품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할까 하다가 이제 3D 프린팅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스트라토시스의 J750이라는 장비의 이제 장점을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앞에 보시는 이런 다양한 패턴이 적용된, 다양한 컬러가 적용된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나는 뭐 꽃무늬를 넣어주세요. 아니면 나는 뭐 우리 사진을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커스터마이징된 제품들을 제품화 할 수 있는 과정들을 도와주는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었고 개발하는 시간도 한 번에 하나의 프린팅 트레이 안에서 여러 개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시간도 현저하게 감소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일본에 있는 사례인데요. 이제 선토리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다양한 음료 아니면 뭐 주류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냥 단순 음료병을 생산을 3D 프린팅으로 시제품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그런 병을 만드는 블로우 몰드를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제작을 제품화하는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리드 타임도 길어지고 이걸 만들어내는 데 자체도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조금 더 예쁜, 조금 더 내가 마시고 싶은 그런 패키징들이 계속 요구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이 다양하게 시도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도를 해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그럼 한번 3D 프린터로 몰드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이제 폴리젯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수지 몰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블로우 몰드를 할 수 있는 몰드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프린팅 원하는 장비에 데이터를 올려놓고 프린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이런 단순한 프로세스로 인해서 계속적인 시도를 할 수 있었겠죠. 여기가 문제면 다시 프린팅을 해서 다시 또 블로우 몰드로 찍어내보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품질 향상과 이제 페트가 가지는 이제 경량화 목표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트라토시스에 이제 폴리젯 에덴 260이라는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고요. 이제 폴리젯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 약할 것 같다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는 고온에도 견뎠고 높은 압력에도 견디는 그러한 도전을 해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몰드 자체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프린팅할 수 있는 레이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몰드 표면이 아주 매끄러워서 따로 면 작업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몰드를 이제
메탈 베이스에 장착을 해서 블로우 몰드로 찍어낼 수 있었던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제품 평가 기간이 아주 많이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샹하이에 있는 화장품 회사인데요. 이제 K뷰티 하면서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에서도 이런 화장품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아주 열광적으로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패키징이 예뻐야지 여자건 남자건 다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분야라서 이제 다양하게 이런 시제품들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하게 모델링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 번에 프린팅을 하고 실제 안에다가 뭐 어떠한 액체들을 담아서 용기 안에 최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손으로 만졌을 때 뭔가 미끄러지거나 뭐 화장품을 뭐 손에 딸거나 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는지 아닌지를 이제 인체공학적인 기능까지 검증을 할 수 있는 용도로 3D 프린팅을 하고 있고요. 비용이나 시간적인 거는 당연히 세이브가 됐고, 여기 회사에서 가장 이제 강하게 부각이 됐던 건 이제 제작 공정이 아주 효율적으로 개선이 됐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온 용기로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에 있는 서머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제 이런 텀블러, 보온 용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손으로 만지는 문제도 있지만 이거를 입으로 가져가서 음료를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텀블러를 손으로 쥐었을 때, 그리고 입으로 가져갔을 때 음료를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지, 손에서 흘러내려가지 않고 잘 모델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다각도로 다양하게 검증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쓰게 됐죠. 뭐 투명이면 투명, 연질 재료면 연질 재료, 그다음에 불투명이면 불투명 재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나의 몸체, 하나의 텀블러를 만드는데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뭐 말랑말랑하게 제작돼야 되는 부분은 연질 재료를 활용을 하고 투명하게 제작이 돼서 내부가 보여져야 되는 것들은 투명한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동시에 이런 모든 고객이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맞춰서 이제 커넥스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프린팅이 진행이 됐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인 디자인 리뷰를 하고 제품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테스트를 간소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외주로 맡겼을 때 뭐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걸 이제 하루 안에 단축시켜서 이제 시간적인 것들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비용적인 부분도 당연히 절감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이런 플라스틱 패키징류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이것도 앞에 보여드렸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런 디자인적인 제품, 패키징 제품들을 이제 디자인화하고 이제 실제로 실현시키는 과정 중에서 제품들을 3D 프린팅 해보고 3D 프린팅된 몰드를 활용을 해서 이제 최종 제품 가기 직전까지의 제품들을 만들어 보면서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발견하고 수정하는 과정들을 3D 프린팅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따로 어떠한 장비가 없이도 이런 3D 프린팅된 몰드만 가지고도 소량의 뭐 100개 미만의 블로우 몰딩을 활용한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나 비용적인 절감이 있었고요. 이제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이제 이런 비용 절감적인 퍼센테이지가 높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각각 지역에 따른 뭐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조금 더 크게 절감을 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사례 말고도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이런 패키징이나 소비재 가전에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제 앞에 보여드리는 사례 이제 종이, 펄프를 활용한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런 뭐 가전 제품들을 포장을 하거나 뭐 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뭐 와인병을 안전하게 포장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친환경적인 포장 기법이 아주 이제 조금 더 널리 퍼져서 쓰이고 있는데 이제 FDM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떠한 이 패키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툴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모포밍이라고 해서 이제 플라스틱을 열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릇들, 용기 같은 걸 만들어내는 방식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DM이 가지는 그런 특징을 이용을 해서 내부적인 구조를 이제 뭐 벌집 구조로 한다거나 아니면 좀 스파스하게 내부가 이제 헐렁헐렁한 엉성한 구조로 만들어서 이제 밑에서 압력을 줘도 이 플라스틱 판이 열로 인해서 그 공기 구멍, 기공을 이용해서 제대로 형성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을 통해서 이런 패키징, 이런 음식을 담는 용기나 뭐 약을 포장하는 용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시간이나 비용들은 절감하는 데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뭐 기본적으로 뭐 시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기능적인 테스트, 실제 환경에 노출시켜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지그앤 픽스처나 뭐 그런 툴링으로 활용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만 그런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해내고 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제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더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트라타시스 솔루션을 적용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부분도 리드 타임도 줄일 수 있고 비용적인 부분, 다양한 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에 맞서서 앞에서 여러 번 다양하게 검증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수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품, 생산에 있어서 제품이 가지는 퀄리티, 품질은 당연히 향상을 해서 고객들은 더 만족스러운 제품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는 것 자체가 혁신적인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트라타시스의 FDM 폴리젯 방식을 적용하신다면 다양한 개선, 다양한 효율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다양한 궁금하신 점은 스트라타시스 코리아에 연락을 주시거나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